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갈수록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정작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은 사내 대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억대의 돈을 손쉽게 빌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도돌이표처럼 지적이 잇따르지만 도리어 대출 규모는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25차례 나온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대출 규제입니다. 9억 초과해서 15억까지는 20% 줄이면은 당연히 대출을 통한 그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막힌 돈줄에 국민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데 대출 규제에 앞장선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들은 사내기금으로 억대의 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의 다수 공공기관들이 사내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많게는 2억 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은 주택자금용 사내대출을 아예 없앴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대부분은 여전히 사내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대출 규모도 더 늘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실과 함께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민금융진흥원을 뺀 7개 기관은 여전히 주택과 생활자금 명목의 사내대출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낮게는 1%대 저금리로 최대 1억 원 후반까지 빌릴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쌓인 대출 액수만 6,441억 원, 건수는 17,000건에 이릅니다. 해당 기관들은 사내기금으로 사원 복지를 한 거고 사기업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담보인정 비율, LTV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일반 국민과 달리 자체기금으로 대출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규제 자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돈을 이용해 갭 투자에 나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대출 규제라는 앞문을 막아놓고 자신들을 위한 뒷문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공정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관마다 대출 요건을 따지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느슨했습니다. 아예 LTV나 DTI를 따져보지도 않거나 심지어는 다른 금융권 주택 대출과의 중복 심사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내대출이 직원 복지라는 반박 논리도 있지만 공공기관 복지제도는 사회 통념에 비춰 과도해선 안 된다는 게 정부 지침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돈줄을 막아놓고선 정작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은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고 방관하는 게 공정한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